2018년에 법무부에서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이제 꾸려서 몇 가지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,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 있는 거다. 또 이거는 그때 당시에 판단이 법령에 위반한 거다. 잘못된 거다. 그래서 그 법무부가 그 2018년에 권고하기를 비상상고를 해라. 비상상고. 그러니까 비상상고라는 말이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. 재심이란 것도 아니고, 비상상고는 왜 비상이냐면 통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. 오로지 검찰총장만 할 수 있어요. 그것도 대법원에만. 네, 아주 특별한 그거죠. 비상상고는 그냥 개인의 어떤 권리를 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는 판결을 계속 놔두면 법령 시스템이 혼탁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검찰총장이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기 와서 비상상고를 했어요. 그 얼마 전에 3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난 그게 비상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거죠. 근데 이제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. 그러니까 예. 그것도 기각시켜버리면 왜 비상상고를 하라 그랬는지. 비상상고 하라는 건 이제 법무부가 그래도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했던 거고, 대법원은 기존에 계속 유지하고 있던 비상상고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. 근데 그걸 바꾸게 되면 원래는 비상상고는 굉장히 이례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걸 인정해 주려고 위해서는 이 기준을 확 넓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형평의 이 저울이라는 거는, 재판의 저울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공평하게 해와야 되는 건데, 어떤 한 사건이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그거를 변동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, 이런. 저는 이런 걸로. 설명을 듣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상상고라는 게 올라왔는데 그걸 기각시켜버린,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은 이거는 순서가 이제 국가 배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? 근데 국가 배상 소송을 하려면 네. 국가의 책임이 인정돼야 되잖아요. 네. 그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거는 국가가 위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그거는 이 판결이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어요.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방조하고 묵인하고 해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그런 걸 했다. 그 판결 이유서가 어떤 사람들은 사탕발림이다, 자기 대법원 면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선례라는 게 있잖아요.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금 또 한 번 확인받았다.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모든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부여해 준 부분이 나는 일단 고마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과거사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하냐 못하냐의 싸움인 거예요. 대법원도 고심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판례를 바꿀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전원합의체까지 갔거든요. 근데 약간 절충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게 한 번 내린 판결에 대한 그걸 되돌리는 것이 불러올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게 좀 중요할 수도 그런- 있어요. 예. 그게 무너지면 그거를 좀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회에 같고.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. 근데 법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나라마다 보수적인 거죠. 다르겠지만, 예. 법이라는 것 자체가 뭘 하나 딱 그걸 지키자는 거죠. 딱 지키자. 네. 딱 그 법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움직이지 않는 거죠. 유동성이나 뭐 플렉서블한 것보다는 이건 웬만하면 안 변하는 걸로 놔두려고 하는 게 더 큰 거죠. 만약에 심의관님이 아까 그 비상상고에 대한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저한테는 인정해줬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법이나 판례나 그런 기준이라는 거는 대개 동생을 막론하고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변하거든요. 그냥 아무 사건도 없이 어느 날 우리 한번 기준을 바꿔볼까? 이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. 우리가 뭐 국회를 봐도 그렇죠. 뭐 정인입 관련해서도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입법이 되고, 그리고 그 계기로 그 동력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바꿨거든요. 바뀌어가는 거죠. 네네. 근데 하물며 판례도 저는 형제복지원을 계기로 좋은 기회인데 좀 더 사실. 넓히, 그렇죠. 맞아요. 우리 동력으로 이렇게 기회. 막 그 모두가 다 동력으로 동의할 할 수 있는 좋은 건데, 이런 또 언제 분노라든가- 또 그런 기회가 올지 맞아요. 모르는데. 근데 그건 또 저의 생각이고, 또 다른 법관들은 이럴 때는 확 넓혔다가 또 줄여야 되는 사정이 생기면 또 줄이고, 그 맨날 이렇게 할 거야? 이런 거죠. 그게 뭔 기준이야?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고민을 뭐 많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힘들어서 제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. 근데 지금 법을 만드니까 되게 좀 재밌고 좋아요. 옛날에 법은 전부 다 저는 과거지향적으로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걸 뒤집는 순간 미래가 열려요. 아직 공직에 계신 건데 방송 나오시는 거는 문제 없이 나오시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아까 뭐 제가 대법관이었으면 비상상고를 인정합니다. 그러네. 이런 거라도. 위험한 이거 되게 발언. 대담한 어르신데 네. 괜찮으세요? 양 PD 이거 좀 내보낸 생각해보고. 거니까 혹시 우리 갑자기 정심이관 잠깐 면담 다음부터 못 나가, 이해부터 못 나간 사람이 이제 앉아가지고.